주요 증권사들은 내년 상반기에 코스피 지수가 3,400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 고점인 3,400선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체크해보고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학 베어링 자산운용 한국법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드디어 시총 1위 기업이죠.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코스피가 3,2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연고점 부근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대표님께서는 올해 하반기 코스피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계실까요? 네, 먼저 6월 이후에 그 증시의 주요 상승 원인을 좀 한번 되돌아보면 정부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정부의 그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대가 있었고 또 6월 한 달 정도만 해도 한 4조 5천억의 그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하게 이제 상승을 했던 게 있었고요. 현재 펀더멘털하게 이제 시장을 되돌아보면 지금 올해 그 상장사 그 순이익이 한 200조 원에 달할 걸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사상 그 최고치에 이제 달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증시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은 PBR 기준으로 지금 이머징 마켓 1.5배에 못 미치는 1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월 PER 기준으로도 지난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치보다 좀 낮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외에도 이제 이런 밸류에이션이나 펀더멘털 이외에도 그 추가로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이 이제 되고 있고 그다음에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 뭐 최근에 배당 분리과세라든가 자사주 소각 의무, 뭐 그다음에 집중 투표제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외국인 자본이 국내에 얼마나 더 들어올 수 있느냐와도 이제 연계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시총이 가장 큰 삼성전자가 또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HBM 시장에 이제 새롭게 진출을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파운드리 그 비즈니스에 있어서 마켓 쉐어가 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어떤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는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계속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관세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전되느냐, 그다음에 관세에 따른 물가가 미국에서 인플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은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 마켓 사이클에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 3,400까지도 갈 수 있는 동력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력은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관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최근 필리핀도 관세 합의에 나섰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미국과 관세 합의를 타결을 했습니다. 우리도 오는 25일에 관세 협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결과에 따라서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미 있는 진전이 나온다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수출 섹터가 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네요. 네, 뭐 지금 상호 관세 협정이 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뭐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지금 일본이 이제 15%로 타결이 됐고, 지금 뉴스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확정은 아직 안 됐지만 EU도 지금 15% 수준으로 내려갈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영향이 많을 텐데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가지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아야 될지 뭐 이걸 잘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15%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냐 없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어제 보면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반도체 소재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굉장히 강하게 랠리를 했는데 관세 협상을 이제 굉장히 잘했다라고 이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5% 수준에서 그 이상으로 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수출 뭐 섹터인 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철강 뭐 이런 데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하한선이 15%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본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받아들었다. 뭐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반도체 그중에서도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했고 또 SK 하이닉스 방금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9조 2천억 원대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를 했는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발표된 2분기
실적이 반등의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네, 그 최근 뭐 골드만삭스 보고서 이후에 이제 시장 조정을 이제 봤는데 그 지금 원인이 이제 HBM 시장에 이제 여러 경쟁자들이 이제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뭐 마켓 시어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평균 단가도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 상승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생겼기 때문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막 그 2분기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좋게 나온 것은 뭐 HBM 수요가 굉장히 탄탄했고 그다음에 DDR5 뭐 이런 그 레거시 D램 가격도 굉장히 좀 반등하는 뭐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이익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조 2천억 뭐 이 정도 사상 최대치인데요. 영업이익률로 환산해 보면 44%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HBM 시장 자체가 이제 향후에 어떻게 전개가 되겠느냐. 뭐 가장 상징적으로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 넘어갔기 때문에 AI 칩 마켓 자체는 굉장히 향후에도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최근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실적 발표하면서도 향후에 투자를 굉장히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당분간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SK 하이닉스가 피어 그룹 대비해서는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관세 협상을 어떤 식으로 갈 건지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경쟁사들이 HBM 시장에 언제 진입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좀 방향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역시나 주요 업종이죠. 반도체가 가야 또 우리 증시가 3,400선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계속해서 반도체 업황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동차 업황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역시 수출 주역 품목이기 때문에 중요한 상황인데 앞서 저희가 짚어봤듯이 일본과 미국 간의 자동차 관세가 타결이 되면서 현대차와 기아가 어제장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현대차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실적의 관세가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될까요? 글쎄요, 자동차 뭐 당연히 그 미국에 수출하는 최대의 항목이죠. 한 3분의 1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2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 아마 원화 약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미국에서 좀 그래도 견조한 수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매출 자체는 조금 상승했을 걸로 한 3에서 한 5% 정도 수준에서는 늘어날 걸로 이제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2분기에 한 8천억 정도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만큼 이제 영업이익은 뭐 전년 대비해서는 한 10에서 15% 수준에서 감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영업이익률도 좀 떨어지게 되는데 한 7.5에서 8%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정책이 이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미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한 30조 원 정도를 미국에 2028년도까지 지금 투자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생산 시설을 뭐 조지아주나 엘라바마주에 지금 이제 예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공급의 하나로서 이제 공급망으로서 철강을 이제 좀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현대제철이 루이지애나주에 이제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좀 이런 관세에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실적 발표에서 그 관세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보증에 대한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포워드 가이던스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너무 보수적이지는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다운사이드로 이렇게 보게 될 경우에 그 주주 환원 정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도 한 1조 원 이상 지금 매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 배당도 조금 늘릴 생각이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지금 한 6%대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만큼 하방 리스크는 상당히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시장을 지지하고 있는 반도체 업황 그리고 또 자동차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 만약에 하반기에 코스피가 3,400선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배경은 무엇이 될지가 좀 궁금하고요. 뭐 8월부터 발효되는 관세가 주요 변수일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당연히 그 뭐 첫 번째 요인으로 친다 그러면 이제 관세 협정이 어떻게 될 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가 이제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준해서 이제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걸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출 기업,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런 곳에 실적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지금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느냐가 결국 3,400에도 직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집중 투표제라든가 자사주 매입 소각, 그다음에 배당 관련 세제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되어 나갈 건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실제 그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상법 개정 이후에도 뭐 지금 어떻게 될지 이제 봐야 되는데 뭐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불투명한 의사결정이라든가 소액주주에 좀 불리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의사결정을 내리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이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만 자본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뭐 이런 지표가 중요해질 것 같은데 ROE라든가 ROIC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많이 개선이 보이게 되면 3,400에 가겠지만 그것들이 별로 변화가 없으면 3,400을 뚫고 지나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논의 초반에도 언급을 해주셨듯이 정책과 관련해서 추진력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정책 추진력과 관련해서 모멘텀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당연히 출발은 굉장히 지금 이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기업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로드맵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돼 가느냐가 중요한데 이것이 지연되거나 그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보다 굉장히 뭐 좀 완화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영향이 뭐 없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가 뭐 트럼프 관세 협상이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뭐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슈를 덮을 만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걸 잘 해나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최근에 정부의 재정이 굉장히 타이트해지면서 여러 가지 세제를 지금 이제 바꾸고 하려고 하는데 법인세라든가 거래세, 주식 양도세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운영 중인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네. 제가 한 35년 이상 자산운용업계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기 투자, 분산 투자, 그다음에 리밸런싱입니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기에 이제 원칙에 맞게 돼 있어서 국내의 주식 채권의 35% 수준, 해외 주식의 20, 해외 채권의 10% 이렇게 굉장히 골고루 분산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국내의 그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체질적인 개선을 지금 기대하면서 국내 주식에 좀 알로케이션을 좀 더 늘렸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박종합 베어링 자산운용 한국법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